자, ERP에게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1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4년 상반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손익계산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이제 9번, 아까 10번 문제가 재무상태표였다면은 1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2024년 6월 30일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정기 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단기 거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상품 매출액은 8억 9,750만 원이다. 맞습니다. 자, 2번. 단기 상품 매입액은 3억 2,130만 원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은 감소한다. 여기 보면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전부 다 없다고 가정했을 때도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또 차이 난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판관비가 증가했을 때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올라가면은 단기 순이익은 떨어지는 게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영업외 비용으로 발생했다. 이자 수익은 어디에요? 여기 있잖아요. 영업외 수익이죠. 영업외 비용이 아닌 영업외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이에요? 1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한 후에 비품 자산의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그런데 비품 자산의 감가상각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으니 고정자산 등록에서 이제 한번 입력을 하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가 얼마 있는지 조회를 하라고 돼 있으니 이게 두 번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가상각비 현황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요. 고정자산 관리에 자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고정자산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보기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2024년 4월 15일 비품 자산을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400만원에 신규 취득하다. 그러면 비품이잖아요. 비품으로 해줘요. 자, 여기서 하나 등록해주면 되죠. 뭘로 해주면 돼요? 212 000 9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뭐예요? 비품 자산. 근데 이름, 그러니까 입력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취득 원가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취득 원가는 얼마냐면은 400만 원이고요. 자, 상각 방법은 정액법의 내용 연수는 4년입니다. 800번대로 잡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다 등록이 다 돼요. 자, 800번대 전부 다 아마 경비 구분 안 넣은 데가 많아요. 예, 안 넣은 데 있으니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두 번째 감가상각비 현황 고정자산 등록 밑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총괄해서 보시면 되는데 경비 구분은 전체로 그냥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보면은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이니까 기간은 1월부터 12월달까지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비품에 해당하는 이 금액에서 단기 감가상각비 금액이 있어요. 자, 이 금액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518104원이 됩니다. 이거 등록한 후에요. 등록한 후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제가 등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계정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1분기에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아까 위에 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요거는 프로젝트를 아시다시피 관리 항목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요, 관리 항목에 하나만 물어볼 때는 관리 항목 원장에서 조회하면은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간별 는 아닙니다. 왜냐?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이 기간별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없어요. 손익계산서는 있지만 없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기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항목 원장은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 장부관리에서 관리 항목 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관리 항목은 프로젝트입니다. D1이고요. 하나만 물어보기 때문에 관리 항목 원장이고, 아까 2개 이상 물어볼 때는 관리 내역 현황에서 조회를 한다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 내역은 뭐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표 기간은 1분기입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광주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봐도 광주 공장이죠. 자, 2번입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4번입니다. 2024년 5월 한 달간 주식회사 유명 본점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관비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2개, 현금에 대한 키워드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전사회계에서도 나오는 문제고, 현금 플러스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계표로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월계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단위의 1월계표입니다. 여러분들의 1월계표는 전표장부관리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5월 한 달 동안이니까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관비를 물어보니 이 부분에서 보면 돼요. 자, 봅시다. 딱 봐도 답이 있죠. 뭐예요? 256만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정답은 복리후생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가 발생합니다. 해당 거래를 매입색 합계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리고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 거래의 세액 합계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키워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서식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신용카드 거래에서 입력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합계표입니다.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로서 아까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본점이고요. 기간은 1기 예정 1에서 3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분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면은, 자, 여기를 볼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거래와 세액을 합계액을 보아하니 얼마냐면은 세액은 얼마예요? 3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를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5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구분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가 키워드가 아닙니다. 세무 구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세무 구분이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세금계산 합계표에서 왜 조회가 안 될까요? 물어보면은 이게 과세인지 영세인지 수입인지 불공인지에 대한 구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금액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액을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과세, 영세, 수입, 불공, 이 4가지가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이고,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영세, 이 2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에 따라서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표 장부관리에 클릭을 해서 여기 메인 매출장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무구분별에 자 클릭합니다. 자, 신고일 기준일은요 2024년 해가지고 1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출력 구분은 전체고요. 거래처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회 누르면 되는데, 출력 구분은 아까, 제가 까먹었네요. 매입입니다. 매입에서, 과세 매입부터 불공까지 수익까지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 중에서 면세 매입은 해당 없어요. 이거는 면세 계산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4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이에요? 16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024년 제1기 확정 신고 시 매입세 불공제 내역 서식에 작성되지 않은 불공제 사유를 구분하여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불공제 내역 서식입니다. 자, 이게 키워드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어떤 거냐면은 그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보냐면은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4번째 줄.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2024년 4에서 6월입니다. 자,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 찾으면 돼요. 사유에서 없는 거면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있고, 비영업용 소유수용차 유지 있고, 접대비 있고. 그럼 없는 게 뭐예요? 3번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금액에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예정 신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세, 여기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 볼 거냐?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인데 날짜는 2기 예정 7에서 9월입니다. 자, 불러오기 해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고정자산 매입분은 세금계산서 수치분만 줘야 한다.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14번과 11번 사이 이 두 개가 있는데 14번은 열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42번 란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되어 있으면은 두 개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수치분만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아, 잘못했죠. 제가. 자, 세금계산 수치분만 존재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같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업태는 도소매 업이며 종목은 이제 소프트웨어이다. 이 과표에서 보면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돼요. 81번 하고 28번 단에 이 부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소프트웨어 여기 있죠. 가세 표준 명세에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잘 안 보는 부분이다 보니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관할 세무서인 서초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여기서는 관할 세무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에 클릭하셔가지고요. 사업장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클릭합니다. 시험장 가면은 출력 버튼이 없거든요. 원래 출력 버튼 화면에 있는데 시험장 가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라는 부분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매출 세액보다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많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매출도 많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4,639만 1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유명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키워드예요. 자, 이 문제는 이게 수능 직접적 나오는 키워드는 아닌데 신고 유형이라는 그런 메뉴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장 등록에서 적용을 하고요. 사업장 등록에서 만약에 이 조건이 클리어하면은 저기 뭐지? 잠시만요. 시스템 관리 쪽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스템 한계 설정이 있어요. 여기 두 개 다 보셔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사업장 등록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등록을 클릭하면은 유명 본점에 클릭을 하면은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등록. 자, 클릭합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여기 지금 주사업장, 종사업장 다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자가 별도예요. 그래서 신고는 각자 하되 납부는 이제 한 곳에 몰아서 하는 이제 특징이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자 번호가 통합이에요. 본지점 다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그다음 사업자 단위과세 중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니 1번에 대한 부분에서는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1번이 답이 되지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환경 요소는 총괄납부라고 치면은 안 나오죠. 단위가세 이렇게 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라고 나와요. 회계 31번에 이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 유형 설정 뭘로 되어 있어요? 0번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사업장별 신고예요. 사업장별로 신고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뜻은 신고는 이제 각자 사업장대로 하되 납부는 한 곳에 이제 정해서 납부를 하는 형식이 돼요.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특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냥 사업자 단위가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유명 본점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다음 부동산 임대 내역의 자료를 입력한 후에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단 보증금 이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해버립니다. 자, 이 문제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진짜 없으면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서 할 수 있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하는 이제 간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과세 기간은 2기 예정 7에서 9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동층호 돼 있는데 여기서 동에 F2번 누르면은 해화동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층하고 호수는 시간 없으면은 그냥 입력하지 마세요. 그냥 입력하지 말고 상호까지만 넣어주면 돼요. 도민시력 이렇게. 그러니까 상호를 안 넣어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면적은 300, 뭐 사무실, 임대 기간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간주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진짜 시간 없으면 그냥 보증금까지만 넣어주셔도 돼요. 이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255만 1,366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20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ERP회계 2급은 제가 풀이 해설 중에서 가장 짧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제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7월달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푸는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은행식에서는 작년 거 재작년 거 해가지고 통합해서 다 나왔고, 그래서 무난하게 나왔고 문제도 엄청 쉬웠고, 제가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풀이 해설을 길게 뭐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짧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끝내는 부분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래도 하는데 문제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7월달 거 시험 대비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 빠르면은 조금 더 느린 모드로 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ERP회계 2급은 기업 자격증에서
ERP에게 2급은 기업 자격증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ERP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여러분들 이제 실력 늘리기는 상당히 좋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ERP 회계랑 같이 따는 게 인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한번 도전하시고 꼭 한번 합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ERP 인사는 이제 풀이해서 올리면은 이번에 풀이해서 상당히 길거든요. 거기 설명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풀이해설이 좀 많이 길어졌고 ERP에게 1, 2급은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해설은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걸 보시고 합격하시고 7월달 거도 합격하시고 ERP에게 1급도 꼭 합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예,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에서 보시면 되고요. 문제 다운로드도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